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국민TV 광주지역협의회가 주관하는 39주년 5.18 광주민주항쟁 특별 생방송이 진행될 5.18 민주광장입니다. 39주년을 맞아 국민TV 광주지역협의회는 다시금 그날의 의미를 짚어보고 민주사회로 나아갈 우리의 희망을 엮어보겠습니다. 일부 순서를 맡을 저는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을 진행하고 있는 맹경순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이 특별 생방송은 1부가 이제 1시 15분까지 진행되고 10분간의 휴식을 거쳐서 2부 순서가 시작됩니다. 2부 순서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고상만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3부 순서는 시사평론가이며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을 진행하시는 이강윤 선생께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진행하는 이 시간에 손님 두 분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다큐 레드툼 회원 그리고 많은 작품을 만들어내시고 아직도 작품을 진행 중에 계시는 구자한 감독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옆자리에는 세월호 유민 아빠 김영호 씨를 또 모셨습니다. 내려오시느라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구자한 감독을 처음 그 손님으로 이렇게 모시게 된 데는 우선 그 다큐라는 의미 있는 작업을 세상에 알리는데 굉장한 기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처음에 작업하실 때는 그 지역 언론의 기자셨다고 들었어요. 예. 지금은 어떠십니까? 기자 생활은 1월 달에 그만두고요. 네. 지금 이제 다큐 작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큐 일이라는 것이 참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데요. 지금 뵈니까 굉장히 다부진 체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작업을 위해서 체격을 만드시는지 일을 하시다 보니 그렇게 되셨는지요? 일단 뭐 다큐 작업이 말 그대로 네.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네. 좀 강한 체력을 필요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근데 처음 그 다큐 작업을 시작한 때가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까? 아마 2003년인 것 같고요. 네. 그 당시에는 제가 뭐 독립영화라는 그런 네. 개념 자체를 몰랐었고,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좀 친일 문제 같은 부분에서 이제 방송물 형태로 네.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자라는 그 장하고 그다음에 다큐를 만드는 장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그 특별한 양면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부분이 합쳐지던가요? 아마 취재를 하는 부분에서는 기자의 그 활동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죠. 근데 정작 이제 제작에 들어가다 보면은 영상으로 표현해야 하는 부분들과 또 네. 이제 텍스트 글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다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질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 다큐를 만든다는 거는 일단 그 기계나 장비에 있어서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쪽에 재질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뭐 제가 이 영상적으로 이제 발을 담근 때가 뭐 30 중반 나이였거든요. 네. 저는 뭐 이제 영상을 전공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사회 활동을 하려고 배우고 시작했던 게 영상이거든요. 근데 우린 사석에서 농담으로 지팔자 지가 꼰다는 말이 있는데 구자한 감독께서는 왜 그 험난한 다큐의 길로 들어가셨습니까? 돌이켜보면은 제가 이 카메라를 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시점이 네.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노동계에서 총파업이 자주 일어났던 네, 그런 네. 시기인데 네.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민주노총에 갔었는데 총파업을 하는데 방송 카메라가 한 대도 안 와요. 네, 네. 그래서 물어봤는데 뭐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이제 경남 창원인데 그쪽 지역 이제 진해에서 뭐 큰 행사가 있었나 봐요. 방송 카메라가 모두 그쪽으로 가고 못 왔다. 이제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뭐 방송이 못하면 내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 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너무 쉽게 그때 작심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IMF 구제 금융 때였고요. 네. 제가 굉장히 이제 방황을 좀 많이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결국은 뭐 이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포기를 하고 이제 이 길로 들어선 거죠. 네. 근데 말이죠. 뭐 어느 분야이건 간에 기자는 뭐 사회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사명의식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본능은 정말 즐겁고 재미나고 그리고 사치스럽고 쾌락적인 것을 좋아하게 마련인데 지금 구자한 감독께서 하고 있는 다큐의 길은 거의 다큐도 물론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구자한 감독께서 선착하고 계시는 길은 전혀 그런 데가 아니에요. 네.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그 민간 학살 사건을 네. 접할 때가 2004년인데 네. 그 당시 제 나이가 30 중반 나이였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끔찍한 1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 처참한 민간 학살 사건이 있은 사실을 몰랐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기자 신분이게 됐지만 굉장히 부끄러웠고 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네. 이렇게 끔찍한 그것도 100만 명이나 되는 학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몰랐고 어떻게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들이 또 모를 수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소위 뭐 반성과 부끄러움으로 이제 출발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나름대로 저는 이제 뭐 연구자가 아니니까 나름대로 좀 기사로도 알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몇 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알리기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집착하게 되는 것들이 처음에 제가 느꼈던 이 민간 학살 사건에 대한 그 처참한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 감정, 그 현실들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네. 그게 점점 더 저도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거기에 계속 이제 제가 이 길로 가게 되는 동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큐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작한 작품이 뭐였습니까? 이제 그 레드툼이라고요. 이제 국민 보도 인명 사건만 다뤘던 작품이죠. 네. 그 레드툼 그러니까 정말 그 무덤은 무덤인데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게 봉분이 없는 그런 무덤인데 레드툼이라고 제목을 붙인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게 좀 재미난 이야기 있긴 있는데요. 처음에 원제가 네. 빨갱이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레드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빨갱이 무덤으로 계속 이제 제목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너 영화 이걸 만들어서 개봉을 하고 대중적으로 좀 부담 없이 접근하려면은 제목을 바꿔야 된다. 근데 저는 양보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그게 그래서- 상징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섰던 게 이제 그럼 영어로 살짝 바꾸자. 아, 네, 네. 역시 빨갱이 무덤은 뭐 의미는 달라지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네, 바꾸게 네. 된 거죠. 네. 거기가 장소가 어디였나요? 경남 일대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영남 전남 네. 쪽으로 이제 보도인명 사건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학살된 분들 굉장히 많고 제가 거주하는 이제 경남 지역을 그때는 이제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네. 중심으로만 제작을 했었죠. 네. 근데 그게 뭐 그야말로 보물섬처럼 지도 갖고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작업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제보다 먼저 앞서 네. 학살 현장을 찾아다니고 네. 보도인명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던 지역의 선배가 있었어요. 네.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다행히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마산이었는데 열량리라고 유해가 드러나기 시작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보도 연맹원들이 학살됐던 유골들이었는데 그 현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네. 목격자들 찾아다니면서 영화를 네. 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연고지를 찾아서 연고인을 찾아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이 거기에 연결돼 있다는 것조차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아마 그게 일종의 이제 그분들이 겪었던 그 참담한 트라우마의 네, 하나의 형태인데 실제 그 피해 자체가 너무 이제 끔찍하니까 다수 실제 현장을 목격했거나 그 피해 현장에서 생존해 왔던 분들은
그걸 생각하기를 싫어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현장을 처음 그야말로 정말 아 여기로구나 하고 생각되는 현장을 찾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좀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고 할까요? 그래요? 그냥 사람이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담담하고. 근데 그 현장이 그야말로의 집단 학살의 현장인 경우에는 유골이 진짜 많이 있다든가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찾는 순간 그 충격이 얼마나 컸길래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표현하시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드러난 유해들을 보면서 네. 매번 마음속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드러내놓고 뭐 크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제 세상에 그만 이제 나오시라고 네, 우리가 네, 네. 그 억울했던 사연들, 억울했던 이야기 네. 밝혀드리겠다. 네. 아마 지금 민간 학살 사건을 연구조사하고 또 발굴하거나 홍보하는 관계된 모든 분들의 심정이 이러지 않을까. 아마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날로 구자한 감독은 그분들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레드툼을 만들었을 때 제작과 발표까지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현장에서 바로 뭐 촬영하고 기록을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10년 걸렸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제가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돈이 너무 없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촬영을 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없었던 그리고 기름값이 있으면은 촬영 가는데 현장에서는 밥을 굶어야 하는 요인이 이제 유족분들을 만나서 점심을 먹게 되면 그걸 얻어먹고 끼니를 해결하는 네.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죠. 네. 상당히 힘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다큐 해가지고 뭐 몇만이 들었다 몇십만이 들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제작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은 다행히 제가 거주하는 경남 지역에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독립영화 제작 지원을 해요. 네. 일단 거기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그리고 일부는 이제 제가 SNS를 통해서 네네.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작비를 마련해서 네.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공권력으로 인한 힘드심은 없었어요? 뭐 사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이 있어서 뭐 직접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이제 레드툼을 개봉을 했을 때 제가 처음 관객과의 대화를 거쳤던 지역이 대전이거든요. 영화 첫 상영을 끝내고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하고 나오는데 거기 시민단체 분들이 오셔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길을 가다가 누가 치면은 그냥 피해라. 네. 기가 오는 일 것이다. 몸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야 된다. 네.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저는 외적으로 좀 건드려 주기를 바랬어요. 영화를 홍보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네, 네. 그야말로 정말 거기서 정말 피습을 당하거나 이런 그 상해를 입게 되면 그야말로 이 뉴스가 돼서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제가 그때 심하게 싸웠을 거예요. 네. 그럼 지금까지 몇 작품을 하셨습니까? 일단 민간의 학살 관련만 그러니까 레드툼과 해원 두 작품을 만들어냈고요. 네. 지금 이제 제작하고 있는 것이 태안이라고 네. 태안 지역에 있었던 민간의 학살 사건을 제작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민간 학살이 거의 넓은 지역에서 일어났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일각의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신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국토 전체가 무도입니다. 아, 네. 정확하게는 네. 학살을 피했던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네. 그리고 각 시군마다 학살지가 다 있을 정도로 네. 곳곳이 매장지고 학살지인 것이죠. 우리가 단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구 감독님이 찾아다니셔야 할 그리고 긴 잠을 깨워야 할 원혼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계신 거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다른 분들은 제가 좀 이제 민간 학살 사건을 좀 벗어나서 다른 작품들도 제작을 해야 네.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도
그러고 싶어요. 좀 가볍고 연애감 담긴 사람들이 좀 가볍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네. 좀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이 태안이라는 작품 끝나고 나면 바로 또 하고 싶은 지역이 또 있거든요. 또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냥 민간인 학살 사건만 만들어서 기록으로만 남겨놓자. 네. 그게 제 욕심입니다. 근데 그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해오신 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우리 역사에는 이렇게 잔인한 기록이 많습니까? 다른 나라도 그러나요? 뭐 다른 좀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2차 대전 이후에 네. 우리나라처럼 이제 해방된 시점에 학살이 일어났던 나라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것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을 죽인 거예요. 네. 이게 뭐 특별한 정권이 아니라 네. 국가 자체가 국민을 죽였던 게 굉장히 특별한 거고 이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들이죠.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민간 학살 사건에 이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분들이 연구해낸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조금 뭐 이제 유족들이나 목격자를 찾아서 이제 홍보하는 네. 이제 그 정도의 역할만 머물러 있는 것들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조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이 든 상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의 욕심은 너무 오래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지금 시점이라도 기록으로만 남겨놔야 네. 된다.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기록으로 남겨놓고 많은 국민들이 알게 이제 해야 된다고 표현하시는데 그 이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은 참혹한 역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만 반복되지 네. 않는다. 그래서 네.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이제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 프랑스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말하자면은 민족에 대한 배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가혹한 형벌을 내렸어요. 네네. 그 이후에 드골 대통령은 이제 프랑스에서는 민족 배신자들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참혹한 역사가 계속되는 것은 그럼 뭔가 해결하고 매듭을 지어야 될 과정이 분명치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각의 사람들은 또 친일파 이야기냐,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대로 되지 않은 그 친일 청산 작업이 네. 지금 오늘 현재까지 그 후과가 지금까지도 이제 연결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민간 학살 사건만 보더라도 학살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과거에 친일 행적이 있는 경찰과 군인들이었어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 악행들이 현 시대도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5.18 학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이어지지 않았나. 네. 100만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었던 그 시점에 네. 그 가해자들이 처벌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생명을 정작 존중하는 나라가 되었다면은 네. 저희는 5.18 학살, 5.18 광주 학살 그리고 세월호 참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네. 오늘날에도 형태만은 다른 네. 네. 국가 폭력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그 기록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주제에 끈을 놓치지 않고 찾아다닌 이 구산 감독님 같은 분들이 없었다면 그 국가 폭력을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자행한 사람들은 아마 편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기록이라는 것은 잊지 말게 해주고 그리고 미래를 다시 한번 경계하는 대단한 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